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이제 시험이 있었죠.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헌법 시험은 이제 늘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1차 시험도 그렇고, 이제 이번 2차 시험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다른 시행처에서 이제 출제되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 최판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꼽히는 이제 그런 지문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꼭 좀 구석구석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부진정 경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본권 제한이 뭐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헌법 이제 이 난이도는 이제 높았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게, 그럼 도대체 나는 몇 점을 맞아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험의 이제 난도와 이제 상관없이, 항상 이제, 보통 이제 남경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3개에서 4개? 요 정도 이제 하면 이제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경 같은 경우 좀 잘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마이너스 2개? 요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이 헌법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목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이제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 이제 헌법에서 나오면 뭐 이제 남경 기준으로 서너 개 그리고 여경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개 요 정도는 이제 적어도 이제 헌법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지문 자체 지문 하나하나씩 보면은 사실 어려운 지문이 있죠. 어려운 지문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정답을 찾기에 이제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구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제가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도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 그래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맞는 지문을 이제 고르도록 지문이 만들어지 문제가 만들어지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번 시험이 아마 이제 이 적절한 것은을 고르는 문제가 이제 많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이제 느껴졌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맞은 것들은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치? 어쨌든. 자,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남경은 이제 40점 이상, 그리고 이제 여경은 이제 45점 이상. 모든 시험이 그래요. 모든 시험이. 그 정도 맞았으면은 이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자세하게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이제 할 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 짚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해설지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면 거기에 이제 해설지가 이제 같이 이제 붙어 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확인해도 되냐면 으잇, 급하게 오느라고 그 분필을 깜빡했네. 일단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이제 김건호 헌법교실이 있거든요. 김건호 헌법교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해설지는 다 올려드려요. 이제 올려드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영상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업로드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이버 여기는 좀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간단하게 이제 정답만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 뭐 판례라든지 뭐 그런 이제 문제는 아니고 전부 다 이제 헌법 조항의 문제죠. 이게 헌법 조항이 이제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헌법 조항 틀리면 합격 못 해요. 그래서 헌법 조항은 무조건 이제 열심히 이제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사항은 뭐 경찰 시험이든 뭐 다른 시행처든 간에 이 진짜 100만 번씩도 더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맞으셔야 되겠죠. 기억 보면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거.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자, 디귿 보면은 이게 헌법 128조 2항이죠. 이게 이제 8차 개정헌법에 들어온 건데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헌법 개정의 한계 조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의 효력의 한계 조항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디귿 보면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이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고권자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 기간이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가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지. 그래서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든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전부 다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돼 있고 자 리을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헌법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조항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묶여 있는 내용인데 그 헌법 조항은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 국회법에는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을 뭐라고 돼 있냐면 기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 기명. 기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국회의원 누가 반대를 했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 이거 이제 역사 속으로 이름을 남기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미음을 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헌법 조항 그대로니까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새로운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지문이 출제가 됐네. 예.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 헌법 6조가 이제 그 국제법 존중주의예요. 국제법 존중주의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이게 내용 자체 구성을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지문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번 보면 그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는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 규약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 자체는 조약이 맞아요. 조약이 맞는데 이 조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유권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위원회가 뭐 우리나라한테 뭐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든지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제를 하라든지 이런 이제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권고 자체가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 존중주의에 이제 위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도 이제 똑같은 거다. 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이거 자체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조약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국제 규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권 규약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이제 행하는 무슨 이제 뭐 이 견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구속력은 없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구속하니, 그지? 그래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3번 보면 국제통화기금 협정이 이게 소위 말하는 IMF 협정인데 이 IMF 협정이 뭐 재판권 면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입법사항을 담고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당연히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갖고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고 4번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마라케시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기 때문에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는 거 가능하죠.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당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보면,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치적 내지는 사적 결사체가 어떤 성격을 갖냐면 되게 중요한 성격을 갖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이 아니라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표자를 이제 선출하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듯이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정당원으로서 만약에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다. 그럼 자기 의견을 이게 국정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을 통해서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은 이제 거의 꼽히는 판례였죠, 이게.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을 받을 때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이제 당선 방식 불문하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상실을 했는데 그럼 과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이제 판시가 없었어요. 판시가 없었는데 선관위 차원에서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을 상실시켰다가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받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 입장이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면 뭐 헌법에서 이제 정당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내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기관이 될 수는 없죠. 국가기관이 되려고 하면 뭐 대통령, 국회, 법원 이런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어야지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서 만들어진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의 지위는 없는 거고. 4번도 이거 꼽히는 판례였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로 이제 총선에 이제 후보자를 정당이 냈는데 의석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2% 이상 득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당 등록이 이제 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이제 정당 등록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정당 설립의제를 침해한다. 이렇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넘어가서 볼게요. 헌정사. 헌정사 어렵게 나왔어요. 헌정사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2번하고 3번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요게 그 5차 개정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제 이제 단어가 이제 들어있는 이제 두 가지 기본권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이제 5차 개정헌법이지.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8차 개정헌법은 이게 전두환 헌법이기 때문에 희자 들어간 게 전부 다 전두환이잖아요. 딱 이렇게 돼 있네. 전두행복 추구권, 전두사생활, 전두환경권 이렇게 돼 있다. 8차 개정헌법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차로 올라가서 재헌으로 올라가서 재헌헌법에 양심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가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정권이 재헌헌법에 있었지. 요게 이제 4차 때까지 지속이 되다가 5차 때 이제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파면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4번을 보면 이게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에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든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라든지 이게 27조 5항하고 이제 30조? 요거는 이제 현행헌법이 들어온 게 맞는데 사상의 자유는 없죠. 우리가 현행헌법 배울 때 사상의 자유 배운 적 없잖아. 그지? 양심의 자유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권을 이제 배우죠. 틀린 질문. 자,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5번 보면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도 거의 그 모든 시험에서 이제 한 문제씩 이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뭐 법인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이라든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외워두셔야지. 그래서 1번을 보면 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외국 국적 동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국민이 아니에요. 외국 국적 동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정이 되겠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걸 거고, 뭐 그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국민에 대한 권리, 뭐 선거권, 국민투표권 이런 건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이게 외국인의 그 지방선거권이거든요.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은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이제 지방선거권이 과연 인정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헌법상 권리로서 지방선거권 인정이 안 돼요. 지방선거권 인정이 안 되고, 이 법률상 권리로서 이제 지방선거권이 이제 그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피선거권이라고 돼 있잖아. 그 피선거권이 뭐야? 피선거권은 선거권도 아니고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세상에 피선거권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지? 그래서 이 법률상 권리로서 그 선거권의 주체는 될 수가 있어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고. 근데 피선거권은 당연히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외국인 출마하냐.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법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아닌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뭐 사경제 주체로 활동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기본권 영역이 있다든지,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MBC 문화방송 사례인데, MBC 문화방송은 방송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이제 독자적인 기본권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본권 주체로 인정된 그런 사례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법인인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를 제외한 이제 국립대학교. 이것도 좀, 이게 이제 헌법 논점을 살짝 이제 벗어난 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국립대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법적 지위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서울대 같이 이제 법인화된 이제 국립대가 있어요.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이게 일반 영조물인 이제 그런 그 국립대학이거든요. 서울대하고 인천대를 제외하고 뭐 강원대라든지 뭐 무슨 대라든지 국립대들 전부 다 영조물의 성격을 가져요. 근데 영조물이라고 하면 이게 그 교육부의 이제 소속기관에 이제 불과하거든. 근데 영조물인 교육부의 소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학문의 자율성이라든지 주체성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무슨 입시요강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러면 강원대학교는 법인은 아니나 영조물에 불과하지만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해서 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화되어 있는 국립대학이든 법인화되어 있지 않고 영조물에 불과한 국립대학이든 전부 다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 자, 이제 그 6번 한번 봅니다. 6번은 이제 그 법률에 근거한 이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 자,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죠. 그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지문이라 하기보다는 좀 행정법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지문들이 이제 있는데,
1번에 보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 이제 규정을 한다. 그래도 기본권 제한 효과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근거한 그런 제재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이제 그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처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이제 그 이 하위에 이제 그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이제 그 경한 그런 제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불이익한 그런 조치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자, 이건 이제 법률의 위임에 대한 문제다. 그지? 예. 법률에서 이제 하위 법령으로 위임을 한다. 그럼 포괄입법 금지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명확성,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어떤 영역에서 이제 이제 위임입법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익적 영역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적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실관계, 수시로 변하는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성 요구 정도가 이제 완화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3번 봅니다. 이게 포괄입법 금지 원칙하고 이제 명확성 원칙하고 이제 그 관계인데, 관계가 아니지. 그지. 3번하고 4번은 뭐 비슷한 거다. 3번 보면, 그러니까 위임입법의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위임을 했대. 그러면 당연히, 법률에서 이제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그 하위에 이제 행정입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임의 범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법률에서 이제 위임받은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규정을 한다든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행정입법으로서 이제 상위법령을 이제 위반하는 거죠. 법률을 위반하는 거니까,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겠죠. 4번 볼게요. 이거 4번도 이제 몇 번 출제가 됐지? 한 서너 번 출제가 됐는데, 이게 명확성 원칙하고 그다음에 포괄입법 금지 원칙하고 이제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확하게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포괄입법 금지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의 명확성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면 포괄입법 금지 원칙의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 자체가 만약에 독자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명확성 원칙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의 내용을 보니까 하위 법률에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포괄입법 금지 원칙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 자,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제 헌법 10조로 이제 들어왔네. 예.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지. 그러니까 뭐 나는 음주운전 할 거야. 나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데 안전벨트 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휴대전화를 쓸 거야. 나 대마초를 필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행동이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다. 그지? 예.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이제 소극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3번 보면 무상 또는 이례적,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돈을 받고 가르치면 그건 직업이 돼요. 근데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러면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같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직업일 거고, 이걸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문제겠지? 예.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행복추구권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도 있고, 개성의 자유 발언권도 있고, 이제 자기결정권도 있고, 계약의 자유도 있고, 이제 온갖 기본권이 이제 행복추구권에서 이제 도출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볼까요? 적법절차 원칙이네. 이번에 이제 그 신체의 자유 관련해서는 적법절차 원칙만 이제 출제가 된대. 예, 적법절차 원칙 보면, 적법절차 원칙은 이제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 이제 절차가 법률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만 이제 국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적법절차 원칙이죠. 이것도 적절한 것이라고 이게 전부 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1번을 보면 이제 세무대학 폐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처분적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 때 폐지에 대한 법률이든 무슨 법률이든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을 국회에 불러다가 일일이 청문 절차 내지는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걸 거쳐야 될까? 물론 거치면 좋겠지. 거치면 좋겠는데 안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으로부터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 대한 청문권은 도출되지 않아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이 안 되겠죠.
자, 이번 보면, 이거 되게 이제 그 유명한 판례지, 이게. 이게 출입국관리법상 이제 그 상한을 두지 않은 이제 강제 퇴거 명령, 보호 명령 사례죠.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호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다 놓는다는 거지. 구금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예. 근데 이건 그, 행정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마무시한 제약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출관직 공무원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돼.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중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 보호 명령의 개시라든지, 뭐 연장 여부라든지, 종료 여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적법 절차 원칙에 이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출국을 금지한다. 출국을 금지하니까 이게 뭐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영장주의 원칙 위반된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뭐 온갖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출국 금지 자체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 절차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다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사전에 통지 절차는 없는데, 사후에 이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완비된 불복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 안 되죠. 영장주의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도 이게 꼽히는 판례인 거 다들 아시죠? 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겠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한테 이런 통신 자료에 이제 열람이나 이제 제출을 이제 요청을 한대요. 그지? 예, 그러면 이제, 뭐 요청을 하는 거 자체는 이거 공권적 행사도 아니고 뭐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한테, 정보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이 다른 제3자로부터 이제 정보 자료를, 정보 주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통지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통지 절차가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적법 절차 원칙 위반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 그런 사례죠. 되게 이제 그것도 꼽히는 판례죠, 이것도.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볼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제 헌법 14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국가 공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이제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죠.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로서는 출입국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이탈 변경하겠다. 그래서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 같은 것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1번 보면, 자,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 위험이 있는 위난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다. 결국 이게 출국이 안 되는 거거든? 출국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거주 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아. 제한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해외 위난 지역이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 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봅니다. 이게 지난번 경찰에도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입국의 자유하고 이제 출국의 자유 둘 다 기본권이에요. 입국의 자유하고 이제 출국의 자유 전부 다 거주 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권인데, 근데 외국인의 주체성을 이제 판단을 하면 입국의 자유하고 출국의 자유하고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외국인한테 인정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가는 거를 말릴 수는 없어요. 나가는 걸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테러 위험 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거든. 그래서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이 되고 출국의 자유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3번 보면 이게 뭐 입국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입국의 자유가 왜 포함이 안 되겠니? 당연히 포함이 되지. 출입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야, 기본권.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거주 전의 자유가 위헌 결정을 받은 판례가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병역법에서 병역 준비역에 편성이 되면은 18세 3개월 이내에 이제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국적을 이제 40세까지 이제 이탈을 할 수가 없다. 그 판례밖에 이제 위헌 판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냐, 제한되지 않는 거냐. 이게 이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주 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행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주민등록 이후의 법률 관계. 그래서 뭐 특정 지역에서 이제 선거권을 행사한다든지, 특정 지역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 학군이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는 관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이 어디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냐면은 원래 이제 그 본가 있잖아, 본가 주민등록지 거기에서 이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내가 동작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군대에 갔어. 그러면 선거권을 어디서 행사해야 돼? 당연히 이제 동작을 국회의원 뽑는데 이제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거주전의 자유하고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봅니다. 10번. 이제 직업의 자유에 대한 내용. 이 직업의 자유는, 세상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 영역을 물어봤어요. 보호 영역. 그래서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직업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선택한 직업을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직업의 자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그 직업, 그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 그렇지. 기업의 자유는 직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거니까 직업의 자유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고 싶고 현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 일자리를 달라. 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직업이겠니? 아니, 직업의 자유겠니? 그치? 그래서 원하는 직장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보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 오케이. 기업의 자유하고 경쟁의 자유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에 포함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해서 영위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이게 소위 말하는 직장 선택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이 선택이 되면 해당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직업의 자유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뭐 내가 똑똑하면 뭐 겸직도 할 수 있겠지. 뭐 변호사이자 의사, 뭐 저 같은 경우에 강사이자 유튜버, 뭐 이렇게. 그래서 겸직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서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서 직장 상실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국가는 최소한의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니까, 기본권 보호 조치를 해야 되니까 직장 상실로부터 최소한의 이제 그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부여가 돼. 그래서 국가한테는 의무는 부여가 되지만 국민한테 이런 권리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나를 이제 그 구제해달라. 아이, 그런 걸 어떻게 주장하니? 그리고 4번. 자,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직장 존속 청구권이죠. 직장 존속 청구권이라는 권리 인정 안 됩니다. 이런 권리는 없고요.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이제 계속 이제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권리 인정이 안 되고요. 근데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 로스쿨을 가야 된다. 근데 로스쿨의 이제 입시 요강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직업 교육장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 자유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10개 했다. 10개. 10개 하고 자, 이제 11번부터 볼게요. 나머지 이제 그 10개 이제 후루룩 또 해봅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련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생활의 이제 비밀과 이제 자유가 이것도 이제 이 침해냐 아니냐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한이냐 아니냐가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파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혼인빙자, 간음죄, 뭐 간통죄, 4급 이상 질병명, 뭐 인터넷 훼손 감청, 뭐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예. 그러니까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제한이냐 아니냐가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어린이집 폐쇄후로 텔레비전을 원칙적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CCTV로 이제 촬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 제한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 최신 판례죠. 이게 최신 판례인데 우리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그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게 대체복무제가 지금 그 병역법이 개정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최신 판례가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제 뭐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걸로 만들어졌어. 근데 교도소에서 이게 3년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대체복무 요원 같은 경우 생활관 내부에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또 합숙으로 근무를 하는 거고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 군대를 간 건지 아니면 깜빵에 간 건지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거야.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복무제도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도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죠. 자, 3번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현장에 정신과 화상 진료 현장에 뭐 간호직 교도관을 이제 입회를 시켰대요. 당연히 이제 이건 재소자기 때문에 간호직 교도관을 얼마든지 이제 입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사생활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 그지? 그런데 뭐 간호직인데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들어온 건데 뭘.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봅니다. 이제 17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다.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변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밀한 거거든요. 내밀한 건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제 쌍욕을 박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모욕 같은 거 있잖아요, 모욕. 근데 이것도 이제 사생활 이제 침해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 활동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곳, 그런 것이라도 이제 사생활 침해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로서 이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2번 넘어가서 봅니다. 양심의 자유.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1번을 보면 뭐 양심의 자유는 이제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또 추상적 양심이 뭐냐? 이 구체적 양심이지. 그러니까 추상적 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뭐 이 양심도 없는 놈 할 때 그 양심 이상 뭐 이제 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양심이 이제 추상적 양심이고 구체적 양심은 선악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다, 옳다, 그러다, 우물풍선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구체적 양심이에요. 추상적 양심이 아니라 구체적 양심이고.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자,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선악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뭐 일치한다고 해서 양심인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이 아니고 그게 아니야. 뭐 주관적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가치 판단이라고 하면 전부 다 양심으로 인정이 되죠. 그 동그라미 3번 이거 같은 내용이네. 뭐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가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 이런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 전부 다 양심의 자유로서 이제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양심을 외부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다. 아니지. 이게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뭐 대체복무제를 이제 선택을 한다든지 그러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이 평화주의자다.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증명은 있어요. 그지? 나 어렸을 때부터 뭐 배그 같은 거 안 했다. 이런 거 증명해야 돼. 그래야지 양심적 병역과 부자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 13번 봅니다. 종교의 자유. 자, 1번 봅니다. 이제 출력수, 뭐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라고 돼 있다. 그지? 월 3회에서 4회 이제 종교 집회를 하는데,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간 1회? 거의 참석을 이제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판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매주 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주면 이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근데, 이거 너무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을 보면, 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 행사를 4주에 1회라고 돼 있어요. 4주에 1회. 그러니까 뭐 매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뭐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켜줬다는 거죠. 이건 이제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보면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뭐 종교 집회를 미결 수용자의 이제 참석을 이제 불허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미결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종교 활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4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시켜주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안 시켜줬다. 뭐 1년에 한 번 시켜준다. 이러면 이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공동행사 참가를 이제 정지하는 거. 형집행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거 뭐 금치 처분은 제가 항상 강의 때 설명드리는데 위헌 결정이 나오는 판례가 3개 판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지? 일단 운동 금지에서 이제 절대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 있고 그다음에 집필 금지가 이제 절대 금지 예외 없이 이제 금지한 거 딱 3가지 판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치 처분은 전부 다 합헌입니다. 이거 당연히 합헌이지. 자, 그리고 이제 14번 봅니다.
선거운동하고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데, 야,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 야, 일본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 상근 직원의 이제 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구별해야 돼요. 이게 뭐지? 어디 갔지? 그래서, 아니, 뭐지?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 그렇지, 그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뭐 신부상 지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공적인 업무냐 아니면 이제 사적인 업무냐 이제 그런 걸로 구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이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거는 이제 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코레일 직원 같은 경우에 뭐 선거운동을 금지를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농협에서 뭐 상근 직원이라고 하면 선거운동을 이제 금지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무원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을 보면 지방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금지를 하는 거.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지방공사 상근 직원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거든. 뭐 이를테면 이제 서울 메트로에 이제 표 파는 직원이 뭐 선거운동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경선운동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이게 똑같은 거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하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제 시설관리공단.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그 시설관리공단이든 이게 공사공단 있잖아. 공사공단의 상근 직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경선운동을 못하게 한다. 근데 경선운동은 사실은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예. 그런데 이제 못하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선운동을 못하게 하면 전부 다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죠. 뭐 서울 메트로라든지 뭐 광주시도 있고 뭐 안산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례가 있지. 나오는 촉촉 다 위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에 이제 공무단위권 한번 봅니다. 공무단위권. 공무단위권 이제 헌법 25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공직에 이제 취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리고,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직무가 부당하게 정지가 되지 않는다, 승진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단위권에 해당이 되죠. 근데 기억을 보면, 나 기억도 이제 어려운 거 나왔죠. 이게 또 이제 최신 판례인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제한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기억 판례는 사실은 이게 또 기본권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이 헌법재판소 파트에 가면 이제 기본권 침해 뭐 직접성이라든지 뭐 침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일반행정직 같은 건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기본권 범위를 좀 벗어난 이제 헌법재판소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기 위해서 휴직기관을 이제 2년 이내로 이제 제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방 공무원이 지금 연수를 가고 싶은데 3년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지방공무원법인가요? 그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휴직기간이 2년밖에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3년 가고 싶은데 휴직기간 2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공무단위권을 이제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휴직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부분은 이게 공직 취임의 문제도 아니고, 신분 박탈의 문제도 아니고, 직무에 대한 부당한 정지의 문제도 아니고, 공무단위권의 문제가 아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단위권 침해를 주장해봐야, 야, 공무단위권하고 관련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적법 각하. 이렇게 결정이 나오고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지. 그지? 예. 적어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관련 있는 기본권을 제한해야지. 주장해야지. 그지? 자, 니은 봅니다. 자, 농협조합장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전 90일까지 그 집에서, 직책에서 이제 해임되도록 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옛날 판례죠. 되게 옛날 판례라서 이게 이런 것까지 출제가 되면 그런데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 판례예요. 위헌 결정이 이제 나온 판례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겠다. 이건 현행 법조항은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다음 시험에서 뭐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판례도 있었다 정도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개수형으로 나와가지고 참 15번 틀린 사람들 많을 것 같다 느낌이 그러네. 자, D급 봅니다.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확정이 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의 관계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는 거죠. 아니, 잘못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회계 책임자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느냐? 이거 자기 책임의 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공무단위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거는 이거 이제 그 후보자가 잘못한 거예요. 후보자가 이런 그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했어야지. 왜 관리 감독을 안 해?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 그래서 책임주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고무단위권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리을을 봅니다. 이 리을 매번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최신 판례긴 한데 이미 이제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결격이 생겨요. 결격이 생기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결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교사라든지 교수를 이제 결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결격을 시키게 되면은 이건 이제 공무단위권 침해 이렇게 되는 거고 교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겠지. 그래서 교사 교수로 나오면 공무단위권 안 침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6번 볼까요?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1번 봅니다. 이제 그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약식 명령으로 이제 벌금형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징역형의 이제 집행유예 이런 걸 안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약식 명령으로 이제 그 벌금형이 이제 딱 선고가 되면, 이게 형의 종류만 중요해지지 못하는 거지 벌금은 또 늘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벌금 100만 원이었다가 뭐 이제 그 정식 재판 가가지고 이제 벌금이 이제 뭐 200만 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이제 하니까 벌금이 더 중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원칙적으로 다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 그럼 다 정식 재판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정식 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벌금형인지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사실은 남소라든지 뭐 이제 소권 남용이라든지 그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닙니다. 2번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됐다.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간이 기각 제도지? 간이 기각 제도. 그지?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뭐 이런 그 재판부 청구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고요. 3번 교정시설의 장이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를 통보합니다. 자, 미결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이것도 어려운 거 나왔다. 이거 참 어려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거는 결국 이제 교정시설의 장이 이런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들 있잖아, 그지? 문서들을 관할 법원에 이제 넘기는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거지, 뭐 이제, 뭐 당사자주의와 뭐 이제 그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 이제 사실관계하고 이제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고,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봤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그리고 4번. 영상물에 이제 수록이 된 19세 미만의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이제 진술. 이것도 이제 몇 번 이제 그 출제가 된 그런 지문이죠. 출제가 된 지문인데 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다 진짜만 얘기하라는 법이 없잖아. 그치,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 동석한 사람이 이제 저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무조건 이게 이제 그 진실로 이제 그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건 나쁘지만, 이제 이게 반박 불가에 대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유행 결정을 하죠. 자, 이제 17번 봅니다. 이제 대학의 자율성.
자, 기억을 보면, 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 대학 평의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고등교육법. 이건 뭐 대학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의 자율권이요. 이게 이제 그 입법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 굉장히 완화되게 심사해요. 이게 이제 보통 입법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이런 걸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이게 위헌 결정을 받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 심의를 이제 그 대학 평의원회 의원회 여기에 이제 심의를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 이것도 같은 판례예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같은 판례인데 전부 다 최판이네.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 당연히 주도적 역할을 담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이란 그 조직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학문 활동을 하는 주도 세력이 이제 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은 당연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이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재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뭐 이제 학교법인에서 이제 그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결성할 수 있어야 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자, D급 봅니다. 서울대학교가 2003학년도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 모집 민원을 모두 이제 수능 위주로 이제 선발을 했대요. 그래서 기회를 뭐 불합리하게 박탈을 했다. 뭐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의 자율성,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국립대학이죠. 국립대학 법인의 자율성 차원에서 수능 위주로 저소득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강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부 다 수시로 선발을 한다. 그럼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면 수능 시험은 이제 누구나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어쨌든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입시 요강을 제대로 만들었 거고 그다음에 그게 기회를 이제 그 서울대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그 이런 저소득 학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리을 봅니다. 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우리 이제 그 1972년 유신헌법 때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긴급조치권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긴급조치는 나오는 족족 다 위헌 결정을 받죠. 위헌 결정을 받는데 자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어요. 근데 9호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9호래요. 9호 보면은 학생들은 집회나 시위 하지 마라. 그리고 집회나 시위 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이제 제적을 명한대요. 그리고 소속 학교는 이제 휴업, 휴고, 폐교 조치를 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학생한테는 정치 활동 하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소속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폐교, 뭐 휴교, 뭐 대상에 뭐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라든지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당연히 본질적으로 침해하겠죠. 이제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후루룩 이제 볼게요. 이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인데 이 최소한의 이제 물질적 생활을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 이 권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되게 완화되게 심사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침해한다는 판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뭐 재산권 침해라든지 뭐 평등권 침해라든지 다른 기본권 침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침해가 된다 이렇게 나온 판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 보면 자 지자체장애의 국가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이제 지급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 4년 선출직인데 어떻게 공무원연금을 주냐. 당연히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이 최판이죠. 최판인데 이제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외국인한테도 지급을 했습니다. 외국인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했냐면 영주권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는 이제 지급을 했는데 난민 인정자는 제외하고 있었어요. 제외. 근데 난민 인정자도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한테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평등권 침해였어요. 평등권 침해.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니 어차피 평등권 침해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은 위헌 판례가 맞아. 평등권 침해다. 위헌 판례는 맞는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판단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판례.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한다고 하면 틀렸다잉. 자, 3번 봅니다. 산재보장보험법 중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적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직계혈족,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혈족의 이제 배우자라고 돼 있잖아.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달이 걷는 거잖아. 그지? 직계혈족의 배우자면은 뭐 이를테면 그런 거겠다. 이제 직계혈족이니까 만약에 엄마 그지? 뭐 자식이 있으면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이제 배우자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야. 같이 살고 있으면은 사실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든지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진 않았죠. 4번 보면 자,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매번 나오는 판례죠. 매번 나오는 판례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노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이제 연금 형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일시금을 선택했다. 당연히 그래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못 줍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는 아니죠. 자, 이제 19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1번 봅니다. 태아의 성별고지행위. 이것도 꼽히는 판례였지. 그지? 그러니까 2008년에 태아의 성별고지 자체를 금지를 했다가 유행 결정을 하죠. 이제 부모의 이제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 유행 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그럼 32주까지는 이제 성별 고지를 이제 하지 마라. 금지가 이제 됐다가 이것도 이제 유행 결정이 나와요. 그지? 예. 고팔례예요, 고팔례. 그래서 1번 보면 성별 정보는 낙태 방지를 위해서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 유행 결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별 고지가 금지가 된 이유가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남아선호 사상이 어디냐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요새는 이제 아들내미보다 딸내미를 더 좋아하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굳이 이게 이제 성별을 이제 고지를 이제 금지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유행 결정이 나오죠. 자, 2번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에 정정이 될 때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 제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제작성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 조항. 복잡하다. 요거에 이제 최근 판례,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혼인이 무효가 됐어. 혼인이 무효가 되니까 이 가족관계 이제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빨간 줄을 이렇게 쫙 그어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 이게 왜 빨간 줄이 그어졌지?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작성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경우에만 제작성을 해주냐면 혼인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범죄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됐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제 제작성을 해줘요.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지? 그러면 이거 어떤 기본권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건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판결을 통해서 이제 혼인 무효가 된 거고 가족관계에 대한 이제 기본권은 다 보장이 받은 거거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야. 왜냐면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안 고쳐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거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였다.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질문이지.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봅니다.
자,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의 보호자 어쩌고 해서 그로부터 헌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 의무 이행자, 뭐 출퇴근 복무를 보장 어쩌고 저쩌고 대체 복무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 복무요원 판례가 이거 또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교도소에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복무 기간도 길어. 뭐 3년이가 그렇고 그다음에 합숙을 해. 합숙을 하니까 이 대체 복무요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어떤 주장을 하냐? 아, 나 지금 밖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키워야 되는데 왜 지금 합숙으로 이렇게 이제 나를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느냐. 요게 이제 뭐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 뭐 양육권 뭐 이런 거 뭐 침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우리 대체복무제 말고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 아, 당연히 합숙인 거잖아. 그치? 뭐, 밖에서 애를 키우고 있든 뭐든 간에, 아니, 무조건 합숙 아닌가? 뭐, 대체복무제라고 무슨, 뭐, 용가리 통뼈야? 출퇴근 복무를 허용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나쁜 사람들. 어쨌든, 입법 의무는 당연히 없어요, 이거. 자, 4번 봅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출생 등록이 될 권리다. 이 판례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즉시 이제 그 출생 등록이 될 권리.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례는 위헌 판례죠. 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이냐면 이거는 이 혼외자 있잖아. 혼외자. 혼외자 애기. 그래서 출생 신고가 이제 안 되는 애기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건 출생 등록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생부 있잖아요. 생부가 왜 나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평등원칙은 침해가 아니에요. 평등권 침해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 양육권이라든지 뭐 가족생활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침해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될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양육권이라든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라든지 관련이 없어, 이게 또. 관련이 없어. 그치? 그래서, 출생 등록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도 참 어려운 판례입니다. 어려운 판례다. 어려운 지문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지문들이 참 어렵지.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국방의 의무. 우리 보통 이제 그 기본 의무에 대해서는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진 않는데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근데 이것도 뭐 꼽히는 지문이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문이 정답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렵진 않았는데 1번 보면 자, 민주국가에서 이제 병역 의무는 납세 의무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의무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헌법상 이제 그 6대 의무 중에서 이 고전적 의무가 딱 두 가지잖아. 국방 의무하고 납세 의무, 세금 내라, 군대 가라 두 가지. 엄청 중요한 의무죠. 그리고 2번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거, 병역 의무자로 정하는 거. 이것도 맨날 나오는 판례지.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3번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죠. 뭐 거주 전의 자유 제한도 받고 뭐 그렇게 한다. 신체의 자유 제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병역법에 의해서 이제 병역 의무를 형성한다고 하면 무제한의 그런 이제 형성권 인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거주 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기본권을 이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병역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4번. 자,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 채용 경쟁 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요한 자를 이제 제한했다. 이게 이제 소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국정원 같은 경우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 신규 채용 공고에서 현재 군대에 있는 사람 현역은 안 된다. 제대하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이제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건 불이익한 처우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지금 당장 직원을 뽑는 이유가 즉시 전력값 바로 이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근데 지금 군대에 있으면 이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는 아니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문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찰 시험이요. 적어도 이제 경찰헌법이 일반 행정의 헌법보다는 어려워요. 내용이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접근하기 이제 어려운 지문도 많고, 그리고 무슨 최판을 내는 무슨 경진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경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경찰 이제 2차도 그렇고, 이 최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최판 중에서도 이게
꼽히는 그런 이제 지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중요한 지문, 진짜 중요한 지문이 아니라, 이게 좀 엉성하게 이제 구석탱이에서 막 이렇게 좀 발라서 이제 출제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는 데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죠. 뭐 이번에 이제 딱 이제 땡치고 이제 중경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더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헌법 과목은 좀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막 내가 다양한 내용을 알겠다, 그게 아니라 뭐 판례 하나를 알더라도 이제 어떤 기본권은 제한이 아니다, 뭐 어떤 기본권은 제한이 있다, 뭐 심사 기준은 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시험 보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오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체력으로 가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이제 가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안타깝게 조금 이제 이 점수가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